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는 어떤 물질 밸런스 시스템이 있으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물질 매스 밸런스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근데 이 매스 밸런스를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기체, 고체, 액체 여러 가지 상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기체에 대한 매스 밸런스를 배울 거예요. 이 기체를 매스 밸런스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이상적인 기체.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라고 불러요. 아이디얼 가스. 이상적인 기체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실제 상황이랑 다른 완전히 기체의 특성만을 딱 정한 그런 기체라는 뜻인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지. 특성을 얘기해 봅시다. 이상기체는 결국에는 분자가 매우 작아야 돼요. 분자가 매우 작아야 돼요. 그래서 분자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크면 얘가 움직이기도 힘들고 인력, 청력이 막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매우 작아서 서로 이 가스끼리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매우 작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인력과 청력이 없어야 됩니다. 인력과 청력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물질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잡아당기는 특징, 서로 밀어내는 특징을 인력, 청력이라고 해요. 이게 왜 발생하냐면 어떤 분자는 항상 양성자와 전자, 뭐 중성자도 있지만 전자와 양성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전자 때문에 결국에 얘네들은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거든. 근데 이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을 이상기체에서는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단독적인 어떤 기체의 물질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써있나? 분자 간 거리가 굉장히 멀어야 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네가 끌어당길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멀어서 서로 간에 영향이 없어야 돼. 즉 1번과 2번이 같은 말이죠. 서로 간 영향이 없으려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인력과 청력이 없겠죠. 너무 작아 이렇게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3번 이렇게까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정말 만에 하나 얘네가 어떻게 잘 움직여서 충돌하는 상황이 오면 충돌했을 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힘을 잃잖아요. 그래서 막 멈추게 되고 그럼 멈추는 거 없이 그대로 충돌한 힘 그대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부딪혀서 그냥 바로 그대로 10N으로 부딪혔으면 10N으로 이렇게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중간고사 때 정말로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말이 많았어요. 기말고사 때 진짜 만점 받겠다고. 찔리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간고사 때 다 똑같은 알고 있는 거 했잖아. 압력, 분자량, 뭘 다 아는 거 했어. 근데 지금 채점 해보니까 그때 몰랐던 친구들이랑 알았던 친구들이랑 비슷한 친구도 있고 알았던 친구들이 더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이것도 이상기체 이거 다 알지. 내가 화원, 화투까지 했던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쉽지만 지금 또 들어보면 다릅니다. 문제 풀어보면 다르니까 열심히 들어보자고요. 이상기체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이상기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분자 매스 밸런스를 얘기하려면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장 중요하게 적용을 시킬 겁니다. PV는 압력,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우리 물질량, 그러니까 몰이라고 할게요. 몰. R은 상수예요, 상수. T는 온도겠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어떤 분자에 대해서, 어떤 몰을 가지고 있는 분자에 대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nRT, 온도와 몰수와 어떤 상수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주어지는 조건 안에서 얘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 PV의 nRT에서 하나씩 따져봅시다. 압력, 부피, 몰, 온도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나 지금 땀 엄청 흘리는 거 보이죠? 지금 흑역사가 엄청 기록되고 있는데 땀 엄청 흘리는 이 온도 28도, 29도 지금이랑 0도일 때랑 압력, 부피, 온도 달라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 P1, V1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조건에 관련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수. 우리가 이거를 기체 상수라고 불러요. 상수 R. 기체 상수 R은 뭐냐면 0도씨 1기압에서 1몰 기체의 0도씨 1기압에서 1몰 기체의 상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표준 조건, 0도씨 1기압 표준 조건의 그 R 값을 나타내면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R을 빼고 NT를 좌항으로 빼보자고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우리 그 기말고사 만점 받겠다고 한지. 그러니까 우리 보자고. NT 이렇게 그리고 PV를 위로 올려요. N 1몰 단위를 쓸게요. T 온도 0도씨라고 했으니까 273K. 이거 줄게요. 완전산소 충돌. P 압력 1기압 그냥 1atm 할게요. 부피 1몰은 22.4L죠? 부피 이렇게 하면 뭐 0.08이 뭐 0.82 뭐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상수는 방금 본 것처럼 K를 사용합니다. K를 사용해요. 즉 이상기체 방정식에서는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이거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오전반에서 이게 절대값 했다가 급하게 지웠거든요. 이거 절대값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절대값. 그러니까 그럼 대신가? 대가다.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점선을 할게요. K는 0도씨라고 우리 썼는데 왜 켈빈을 썼을까? 절대 온도라서 1atm도 절대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P 게이지가 1atm이래. 그러면 PV의 nRT에는 2atm을 넣어야겠지? 왜냐면 절대 압력은 상대 압력 더하기 대기압이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절대값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상수기 때문에 중요한 걸 하나 더 있어요. 상수 0도씨 1기압에서 1몰 기체의 상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기체 상수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야 돼요. 요거 아니까 0.08이 외우면 그만이야. 아닙니다. 왜냐면 켈빈, ATM, 리터의 단위를 가질 때 0.08이가 나오는 거고, 만약 여기서 1ATM을 760mm 수은으로 바꾸기만 하면 760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몰, ATM, 리터, K 요거 네 가지의 단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수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단위를 확인을 하고 그 단위에 맞는 상수를 직접 구하셔야 돼요. 참고로 요거는 약간 나중에 문제 풀 때 R은 NT분의 PV 이렇게 해서 풀거든? 근데 가끔 우리가 너무 빠르게 이 빠른 세상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실제 조건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항상 스탠다드 조건이라는 S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S 이렇게 붙여줘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헷갈리지 않게 1몰 곱하기 할 거니까요. 자, 우리 이제부터는 지금 계속 강조한 거 뭐죠? 단위예요, 단위. 단위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는 단위 빼먹으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단위. 이제 우리 상수까지 뜯어봤으니까 하나씩 뜯어봅시다. PV는 nRT라는 식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 몰수와 상수는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n과 r은 거의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는 잘 변하지 않아. 잘 변하지 않는데 압력, 부피, 온도는 항상 변하겠죠. 연소를 하면 온도가 올라갈 거고, 뭐 반응을 해서 몰수가 뭐 감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가정을 다 빼고 몰수가 동일한 가정하에 뭐 압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때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온도가 같다고 봅시다. T 컨스탄트 이렇게 쓸까요? 컨스탄트.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하니 T와 V 간의 관계가 되겠죠. P와 V 간의 관계. 당연히 T가 일정하면 PV는 감소, 반비례 형태겠지? 왜냐하면 nRT가 동일한 상황에서 P가 올라가면 부피는 당연히 감소해야 되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T가 아니라 압력, P가 일정하다고 봅시다. P 컨스탄트. P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야. P가 일정하면 V와 V가 올라가면 당연히 온도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V도 똑같겠지? 컨스탄트. P와 T 간에 올라가는 비례 관계를 가지겠다. 오. 잠깐만. 이게 두 개가 같은 조금 가로가 T 이거? 예. 이거는 VT. 단일가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방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몰 단위가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몰 단위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n을 좌항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n분의 PV지? RT. 덥다 더워. 그래서 요 몰수와
V의 관계를 우리는 단위 몰수당 부피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단위가 뭐냐면 모모당, 그러니까 분당 10km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잖아요. 속도를 얘기를 할 때 당위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단위 몰수당 부피를 우리는 V 햇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모자를 쓴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햇이라고 발음을 해요. 햇. 그래서 이렇게 P와 V 간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 V 햇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V 햇이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뭐 P 햇, T 햇도 있기는 한데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이 V 햇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여준 상태로 난 이제 조금 더워졌던 게 괜찮아지고 있어요. 뭐야, 깜짝아. 그러면 문제를 보자고. 우리 이거 중간고사 전에 풀었던 문제예요. CO2 40kg이 부피가 뭐니? 부피가 뭐니?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풀었습니다. 40kg CO2는 이거 잘 보이죠? 요거 그립 글씨. 얘 분자량 44kg이니까 44kg 1kmol CO2야. 요 분자량이죠? 분자량. 그리고 1kmol은 22.4m 세제곱이야. 이렇게 풀었어. 답이 20.37이래. 20.37이래. 근데 우리 지금 이상기체를 이제 아는 상황에서는 근데 방금 우리 이 그래프에 따라서는 온도, 압력, 뭐 P랑 T 다르면 부피 바뀌는 거 아니에요? 부피 바뀌잖아. 압력이랑 T가 다르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인 거죠. 중간고사 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가 STP 기준으로 가정한다 라는 게 숨어 있었던 거지. 숨어 있었던 거지. 이렇게. STP 참고로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드 프레셔라는 뜻입니다. 0도씨 일기압을 우리가 STP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TP라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 요렇게 만약 단순히 압력이나 온도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부피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STP 기준으로 가정하여서 라는 말을 써야 만점이 나오겠다. 그죠? 저 STP 기준이라 써야 점수가 그지? 만점짜리 대답인 거죠. 그렇게 써야 돼요 이제. 근데 내가 이런 문제를 안 낼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이제 온도랑 압력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계산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보다는 두 번째 예제 7.2에서 나오는 15도 32.2 비트 H2라는 온도와 압력을 주어진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제 7.2에서 CO2 88파운드래. CO2 88파운드. 안 돼, 얘들아. 우리 자 봐야 돼. 88파운드 CO2. 얘가 부피를 물어보고 싶어. 이 식부터 얘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온도와 압력의 고정이 들어간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구해? 15도, 0도씨 일기압에서 15도로 올라갔으면 기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활발해지죠? 부피가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기서 압력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T가 증가하면 부피가 올라요. 그리고 압력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33.91이에요. 1기압이 33.91에서 32.2피트로 압력이 내려갔어. 압력이 내려가면 압력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찌부되죠? 부피가 감소된단 말이야. 압력이 내려가면 부피는 증가해야 돼. 다 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요 그래프 내용.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0도씨 일기압에서의 부피보다 증가할 거라는 거는 알아. 증가할 거라는 건 안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몰라서 PV는 nRT를 이용한 새로운 식을 확인할 거예요. 뭐 새로운 식도 아니야. 우리가 조건 1, STP 조건, 그리고 15도 32.2피트라는 또 다른 조건 2가 있어. PV는 당연히 이상기체니까 1번 조건이든 2번 조건이든 상관없이 PV는 nRT 만족해야 된단 말이지. P1, V1은 nRT1, P2, V2는 nRT2. 그죠?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스템, 88파운드라는 동일한 CO2의 양은 같으니까 N은 동일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P2, P1 곱하기 V2분의 V1은 T2분의 T1이다라는 식을 우리가 관계식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외우는 순간 2번과 1번의 순서가 헷갈립니다.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에요. 이거 맨날 틀리거든? 저도 맨날 까먹고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하면 훨씬 더 좋고요. 저도 오랜만에 2학기에 수업 다른 거 하고 1학기 오면 막 이렇게 막 풀어. 이렇게 오늘은 이거 풀어야겠다 하는데 이 답이 다르면 확인해보면 이 두 개 순서가 뒤바뀌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우리 김자랑 했던 것처럼 원리를 아시고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N은 왜 같은지? 왜냐하면 88파운드라는 CO2,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같은 물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우리 지금 모르는 거 V2만 몰라. 그죠? 그래서 V2를 빼고 나머지를 식을 정리를 해주면 V2는 V1 곱하기 V2 옆으로 뺐고 곱하기 P2분의 P1 곱하기 T1분의 T2라는 식을, 여기 있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V2 구해봅시다. V2는 88파운드 CO2. 얘 몰수로 바꿔줘야 되잖아? 아니 그 부피로 바꿔줘야 되잖아? 44파운드 CO2분의 부피가 몇이니? 359피트 세제곱. 부피로 바꿨어요. 곱하기 P2분의 B1. P2는 32.2피트 H2O 그리고 33.91.
398피트 세제곱이라는데 요거 나온 거 알겠죠? 44파운드 1파운드 몰이고 1파운드 몰이 22.4리터인 359피트 세제곱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그냥 파운드 몰 생략하고 이렇게 푼 겁니다. 요게 P2, P1 여기가 T1, T2 시간 딱 맞다. 이거 하나 풀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됩니다. 지울게요. 오. 진짜? 잠깐만. 이거 이따 써줄게. 아니 나 지금 써야겠지? 44파운드 1파운드 답은 요거 798. 네, 359피트 세제곱은 어떻게? 22.4m 세제곱을 환산해 보면 돼. 아, 우리 0.3048 있죠? 네. 그거 세제곱하면 돼. 네.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금 부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 이 밀도 계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업 자료에 밀도 결국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피 계산에서는 온도와 압력에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랑 압력 따라서 부피가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얘기가 없어, 문제에 말이 없어,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STP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SC는 궁금할 것 같아서 스탠다드 컨디션이에요. STP랑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27도씨 N2 질소가스가 100kPa 있어. 이때 이 부피가 1m 3승이라고 합니다. STP 조건에서의 부피는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상태 1번 조건은 0도씨 1기압이죠. 0도씨 1기압인데 101.3kPa이라고 쓸게요. 103kPa 1기압. 2번 조건 27도씨 100kPa 1m 세제곱.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봐. 0도에서 27도로 온도 올라갔으니까 부피는 증가하겠구만. 압력도 감소했네. 부피가 증가하는 건 확실하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보통은 온도는 하나 올라가면 압력이 좀 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따 헷갈리게 하거든. 부피가 증가할지 내려갈지. 근데 이런 식으로 확실한 거는 부피가 무조건 1보다는 여기서 1m 세제곱이 크다고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문제가 좀 틀렸어. 틀리면 당연히 다시 풀어봐야 되잖아. 잠깐 10초만 딴 얘기하면 아까 용해도 문제도 그래요. 나 이거 약간 좀 그런가? 이거 나중에 0도씨
우리가 20도에서 30도의 그 용해도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냉각되는 거는 20도와 30도 사이의 온도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안에서 뭐 문제를 뭐 정답이 12도입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뭐 잘못 풀었나? 계산이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답 나왔어. 다음 문제. 이거 안 된다고. 이것도 똑같아요. 문제가 얘가 뭔가 1m 세제곱이 무조건 커야 돼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뭔가 계산 실수를 뭐 더하기 빼기 잘못 눌러도 이거 잘못 풀었다 해서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쉬워서 그래. 너무 아쉬워서 문제가 이렇게. 그러면 빨리 풀어봅시다. V1 우리 이거 풀어야 되는데 문제 저 외우지 말고 처음부터 할게요. PV는 NRT부터.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P1, V1은 NRT1이죠? NRT야. P2, V2도 NRT2야.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질소가 그 N2, N1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같은 물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거를 나눠주면 NR, NR 사라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V1이니 V1은 이제 빨리 쓸게. V2 곱하기 T2분의 T1 곱하기 T1분의 T2 나오죠? 이렇게. 요거 풀어보면 V2 1m 세제곱 쭉 T2 몇이야? T2 여기서 직접 하자. 27인데 273 더하면 300이죠? 300 T1 273K P1 101.3 P2 100kg 는 0.898 1m 세제곱보다 작고만 내가 잘 풀었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쉽다. 쉬워. 쉽다 얘기를 해야 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55분이니까 10분. 저기 3시 10분까지 그때까지 쉴게요.